담쟁이의 아랫잎이 붉게 문드는 것을 보면서 어김없이 가을의 오을 느낍니다. 아픈 시절이 지나가면 또 다른 계절이 오겠지요. 자조는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이 타고난 모든 것을 온전히 수용할 때만이 가능하다. 자존감의 상실이 미치는 악영향은 뭐니 해도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작가 강판곤의 내가 나무로부터 배운 것들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나무 철학을 숲해설가와 함께하는 나무 이야기로 시작하며 책은 1부 순리에 맞게, 2부 단순하고 절박한, 3부 그러나 끊임없이 치열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내용을 몇 번에 나누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1장 나이는 위로 먹는 게 아니라 옆으로 먹는다. 사실 인간과 나무와 인간은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다. 연륜연대학에서 덴드로는 그리스어로 나무를, 크로노스는 시간을 뜻한다. 따라서 연륜연대학은 한마디로 나무의 나이를 통해 세상을 읽는 학문이다. 우리는 나이테의 폭과 하부 구조를 통해 강수량과 계절을 이해할 수 있다. 폭이 넓은 나이테가 연속으로 보이면 비가 많이 내렸다는 뜻이고, 폭이 좁은 나이테가 연속으로 보이면 비가 적게 내렸거나 가뭄이 이어졌다는 뜻이다. 나무의 나이테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강우량은 나무의 삶은 물론 인간의 삶에도 매우 중요하다. 물이야말로 모든 생명체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나이테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세거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세면 나무의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나무의 나이테를 세는 두 가지 방법은 나무의 나이를 계산하는 차원에서는 같지만 다른 점도 있다. 안에서 밖으로 세는 것은 나무의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셈법이고, 밖에서 안으로 세는 것은 죽음에서 탄생까지의 계산법이다. 나무의 나이테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나무는 삶과 죽음, 죽음과 삶이 철저하게 공존한다. 나무는 죽은 곳으로 안쪽을 빈틈없이 채우면서 삶을 유지한다. 나무는 죽음을 끌어안고서야 살아갈 수 있다. 이에 반해 인간은 대부분 죽음을 두려워한다. 나이 먹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거부한다. 인간이 나이 먹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무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만약 나무처럼 살아간다면 나이를 먹더라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늙어감에 대한 두려움은 나이를 수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이를 수직으로 생각하면 나이가 한 해마다 한 살씩 축적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 이르면 한 해 한 해를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다. 나무 역시 한 해가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나이를 먹지만 결코 나이를 수직으로 축적하지는 않는다. 나무의 나이는 수평이다. 나무의 이런 삶이 바로 사람보다 오래 사는 비결이 아닐까 싶다. 나이 바퀴를 의미하는 연륜을 이해하면 나무가 사는 법을 알 수 있다. 인간 왜 나이를 바퀴에 비유했을까? 인간 스스로 나이를 바퀴에 비유했다면 나이 먹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바퀴는 둥글고 둥근 것은 시작도 끝도 없다. 나무는 수평으로 나이를 먹으면서 몸을 둥글게 만든다. 그래서 나무의 나이테는 진정한 연륜이다.
나무가 어떻게 해서 몸을 둥글게 만들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아는 순간 비로소 인간도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평온하게 살아갈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 나무는 겉에서 보면 앞뒤의 구분이 없다.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나지 않고 둥글게 살았다는 뜻이다. 나무는 수직과 수평, 종과 횡을 막힘없이 살았기 때문에 몸을 둥글게 만들 수 있었다. 더욱이 나무는 매일 평등하고 공평한 하늘의 기운을 먹고 성장한다. 나무가 둥근 것은 막힘도 없고 평등하며 공평한 하늘을 닮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무의 줄기는 위로 향하지만 뿌리는 아래로 향하고 나이테는 수평으로 뻗는다. 한쪽은 위로 향하면서 다른 한쪽은 아래로 향하는 절묘한 조화가 바로 나무의 삶이다. 나무의 나이테는 한 존재가 결대로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연구실 소나무는 심지어 십자가 모양의 검은 무늬가 있다. 그 무늬 중 두 곳에는 옹이가 있고 검은 무늬는 20살까지 뻗어 있다. 검은 무늬는 옹이가 만든 것이다. 연구실 소나무는 공자가 말한 부록의 나이 40년을 살면서 그중 20년을 큰 고통 속에 살았다. 소나무의 전반부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는 전반부와 후반부의 나이테 간격을 살피면 금방 알 수 있다. 전반부의 나이테는 후반부의 나이테보다 간격이 좁다. 결은 곧 문이다. 누구나 결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살다 보면 결대로 살지 못하고 옹이를 만나게 된다. 나무의 옹이는 곧 외부의 상처다. 즉 외상이 깊어 안에서 생긴 고통의 흔적이다. 이 세상 어느 누구인들 옹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누구나 옹이 하나쯤은 안고 산다. 옹이가 있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니다. 옹이는 나무의 삶을 강하게 만드는 희망의 에너지다. 옹이를 만나면 톱마저 지나가기 어렵다. 그래서 하나의 옹이는 나무의 몸 전체를 보호한다. 살면서 생기는 고통은 그 당시에는 무척 견디기 힘들지만 한번 이기고 나면 훨씬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옹이는 일종의 견디는 힘, 즉 내성이다. 나무가 비바람을 견디는 것 역시 살아가면서 만든 내성 때문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성 없이는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나무가 나이를 먹어가며 다른 존재들에게 베풀면서도 자신의 성장과 성숙을 거듭하는 것처럼 인간 역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남에게 많이 베풀면서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다. 매일 위로 성장하면서 옆으로 나이를 먹는 나무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행복하다. 2장. 겨울을 견디기 위해 잎을 물들이고 잎을 물들여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다. 일반적으로 단풍은 식물의 잎이 물든 상태를 의미하지만 개념상으로는 단풍나무가 물든 상태를 말한다. 이는 아마 물든 단풍나무가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식물학자들이 나무의 이름에 단풍을 붙인 것도 그런 이유인 듯하다. 단풍은 단풍나무과의 단풍나무 잎이 붉게 물든 상태다. 단풍나무는 풍자에서 알 수 있듯이 바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단풍나무는 열매를 바람에 타고 날아갈 수 있도록 프로펠러처럼 날개처럼 생겼다. 나무는 철저하게 후손을 남기기 위해 진화한다.
단풍나무가 열매를 프로펠러 날개처럼 만든 것도 같은 이치다. 그래서 단풍나무는 바람을 무척 사랑할 수밖에 없다. 단풍나무관에 속하는 나무의 열매 대부분이 프로펠러 날개처럼 생겼지만 특히 단풍나무의 열매는 두 날개가 가장 길게 쭉 뻗었다. 이런 특징 역시 바람을 타고 잘 날아가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다. 단풍나무과에 속하는 나무 중에서 단풍나무 이상으로 붉게 물드는 나무는 복지개와 당단풍이 있다. 단풍은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일이다. 그러니 갈림나무는 1년에 한 번씩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존재다. 나무의 단풍을 생각하면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이순신의 명언이 떠오른다. 나무가 잎을 물들이는 과정은 곧 나무가 사는 방법이다. 나뭇잎의 형형색색 빛깔은 사실 본색이 드러난 것이다. 나무든 사람이든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내면에 존재하는 무언가가 표출되는 것이지 내면과 관계없을 수는 없다. 나무 밑에 들어가면 마치 나무의 양면성을 보는 듯하다. 사람들은 양면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나는 모든 존재가 양면성을 넘어 다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어떤 존재도 단면성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모두가 다면성을 갖고 살아가지만 보는 사람이 한 면만을 강조할 뿐이다. 그러므로 다면성은 나무와 인간의 정체성이다. 문제는 다면성을 제대로 드러내야 내지 못할 때이다. 나무는 한평생 다양한 모습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살아가지만 인간은 양면성마저도 드러내지 못하고 죽는다. 배우만이 다양한 삶을 살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자격이 있다. 나무는 대부분의 잎을 자신의 몸에서 먼 곳으로부터 물들인다. 나무가 한꺼번에 모든 잎을 물들이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에너지의 분배 때문일 것이다. 나무는 잎을 얼마나 만들어야만 아울러 잎의 어느 부분을 먼저 물들여야만이 자신이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나는 나무가 시간차를 두고 잎을 물들이는 장면을 즐긴다. 같은 나무에서 각각 색깔이 다른 잎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무척 행복한 일이다. 시간차를 두고 잎을 물들이는 모습은 자신의 일부를 죽음으로 이끄는 과정이다. 단풍을 즐기는 인간의 모습은 나무의 죽음 일부에 대한 찬양이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나무가 잎을 물들이는 것도 자신을 위한 큰 변화다. 내년에 새로운 잎을 얻기 위해서는 애지중지하던 올해의 잎을 죽여야 한다.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다, 하나다. 삶과 죽음이 하나라면 삶도 내 것이 아니고 죽음도 내 것이 아니다. 삶과 죽음, 극과 극 어디도 머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나무라면, 그런 삶을 유지하는 나무가 위대하다면, 그런 삶이 행복을 보장한다면 인간도 기꺼이 자신의 소유한 그 무엇을 버려야만 행복해질 것이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렵다. 생명체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자.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이 결코 축복일 수 없어도 치열한 삶 속의 단풍처럼 아름다운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까지 쪽동백 숲에서 책 읽는 나무였습니다. 자연 속에서 좋은 시간 되시길 기원합니다.